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스포츠 톡톡은 진짜 뭐 감탄을 하면서 또 그냥 스포츠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환호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박수를 마땅히 받아야 할 선수인 것 같아요. 약간 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거는 진짜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만들어졌다. 그럼요. 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어제 탄생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LA 다저스와 또 마이애미의 경기에서 사실은 원정 경기였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LA 다저스의 원정 경기였는데 오타니 쇼헤이 선수죠. 148년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50 홈런 50 도루라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홈런 타자가 50 홈런 이상을 때리는 홈런 타자가 도루를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한 150년 가까이 나오지 않은 기록이었는데, 그럼요. 네, 50 홈런 50 도루를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부담이 좀 있었는지 홈런을 자꾸 노리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 몇 경기 침체였어요. 그러다가 어제 터졌는데, 그냥 터진 게 아니지. 이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진짜 만찢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찍고 나온, 드라마를 해서 튀어나온, 꼭 뭔가를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어제 경기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원정 경기였잖아요. 네네. 근데 홈런이 2개가 모자라고 도루가 1개가 모자란 상태였어요. 딱 어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도루 49개, 홈런 48개. 네. 근데 어제 경기에서 그냥 홈런을 한 경기에 3개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도루 2개 성공시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그래서 51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6타수 6안타. 3루에서 갔을 때, 3루까지 갔을 때 한번 안타 치고, 그때 만약에 아웃이 아니었으면, 사이클링 히트까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6타수 6안타, 그리고 어제 홈런 3개, 그리고 도루 2개, 타점이 무려 10개. 그리고 또 어제 오타니의 말도 안 되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지면서 LA 다저스는 또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12년 연속으로 포스트시즌을 간 건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일단 오타니 선수가 50 달성한 게 가장 큰 일이고, 오타니 개인적으로도 이 메이저리그에 들어온 이후로 7년이 됐죠.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갑니다. LA 에인절스가 뭐 마이크 트라웃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그 프랜차이즈 타자가 있지만, 오타니가 들어온 이후로도 이게 2명의 이제 탑스타가 있었지만 플레이오프를 못 갔어요. 포스트시즌을 계속 못 갔어요. 그런데 오타니 개인적으로도 포스트시즌을 첫 진출, 메이저리그 진출하고 지금 어제 포스트시즌 진출을 처음으로 확정을 지은 바로 그 경기에서 그 위대한 50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스스로가 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재밌는 게 사실은 40 달성할 때도 그때 오타니 선수가 끝내기 말로 홈런을 치면서 4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도, 그러니까요. 이 스타성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건데, 정말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줄 아는 선수.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작가가 써도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오기는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진짜. 정말 모든 게 극적이에요, 이 선수는. 어제 오타니 선수가 처음으로 좀 일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알코올 들어간 거. 샴페인 원샷을 했다고. 이 선수가 술 담배를 일절 안 하죠. 심지어는 뭐 튀김도 안 먹는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가 엄청난 선수인데, 본인으로서도 의식을 했던 경기가 분명한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정말 애착이 갔던 기록이고,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럼요. 50을 달성하니까. 그리고 또 플레이오프 확정지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플레이오프 기념해서 보통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그날 간단하게 이제 축하연을 하는데, 샴페인 파티가 있죠. 거의 이거 뭐 12년 연속으로 나간 거니까 뭐 연례 행사처럼 됐으니까 그거보다는
모든 동료 스텝이 다 오타니 50-50에 네. 초점을 맞춰서 네. 축하를 해줬고 네. 술을 잃지 않은 오타니도 어제만큼은 샴페인을 한 잔 마셨다. 샴페인 한 잔을 원샷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야, 아, 진짜.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어제 경기를 이제 물론 라이브로 못 보고 저도 하이라이트만 네네. 봤지만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왔어요. 네. 물론 50-50이 가장 크지만 일단 다저스 팀으로서도 역대 다저스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이 40, 그 션 그린 선수가 40개 49개, 그쵸. 홈런이었는데 네. 오타니가 51개를 쳤죠. 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어제 그 50-50 하면서 제가 그 기록을 한번 보니까 뭐 이런 선수가 다 있나 싶었던 게 51개 홈런을 쳤잖아요. 네. 근데 49 홈런을 다 다른 선수한테 친 거예요. 다른 투수들한테. 그러니까 한 선수가 오타니한테 2번만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49명의 선수한테 한 개씩을 뽑아냈고 네. 한 선수에게만 브래드 싱어라는 투수한테만 2개의 홈런을 때렸고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이 수치가 얼마나 드라마틱하면은 홈런 51, 도루 51이잖아요. 네. 근데 다저스 홈에서 홈런 26개, 도루 26개고요. 아. 원정에서 25개, 25개. 밸런스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고. 아니, 홈과 근데 원정을 가리지 않는. 네. 이제 9경기 남았단 말이에요. 8경기. 8경기인가요? 9경기 9경기 남았죠. 남았어요. 9경기 남은 거죠? 네, 이제 9경기 남았는데 51-51인데 몰아치면 홈런 3개도 치고 도루도 막 2-3개씩 해버리는데 자, 66. 아이. 안 돼요. 이왕 한 김에 50-50 갔는데 이제 9경기 남았는데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은 60-60이지 않습니까? 야구가 이제 물론 부담감도 좀 내려놨는데. 오탄이니까 네. 뭐 불가능하다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네. 야구가 그런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한 55, 55. 중반? 55, 55-55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맥스일 것 같고요. 네. 저는 60-60은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야구 메이저리그가 아니, 그렇게, 워낙에 말이 안 되는 일을 그건 해내온 맞죠. 사나이기 네. 때문에 하여튼 남은 9경기도 한 경기 한 경기 재미있을 것 같고요. 뭐 플레이오프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타니가 투수로 등판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참 대단한 사람은 지금 뭐 재활 조금씩 피칭하는데 148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감독이라면 안 시킬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뭐 어차피 뒤가 없는 경기라면은 그렇죠. 네. 근데 다저스 투수력이 그렇게 뭐 밀리는 투수력은 네.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어제 이게 아까 우리 초반에 김진원 진행자가 메이저리그 148년 역사상 정말 엄청난 기록이 저는 개인적으로 네. 메이저리그 전체 기록 중에서 정말 깨지기 쉽지 않고 정말 위대한 기록을 뽑는 게 이 조 디마조의 네. 56경기 연속 안타. 네. 그리고 이제 투수로서는 놀란 라이언의 이제 7차례 노히트론을 네. 개인적으로 뽑고요. 물론 그 테드 윌리엄스의 4타율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3개를 뽑아왔는데 어제 경기 보면서 개인적으로 야구 팬으로서 오타니의 50-50이 이런 위대한 기록들을 넘어서지 않을까. 더 임팩트 있고 더 깨지기 쉽지 않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오타니 아직 한창이라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좋은 팀을 만난 거고. 그리고 이 선수를 정말 깔 수가 없는 게 어제 그 인터뷰에서도 전 진짜 감동했습니다. 네. 너무나 정말 기쁘고 네. 안도감이 든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저는 야구를 하면서 이런 정말 내가 50-50을 하고 나니까 이런 정말 많은 야구 선배들이 냈던 이런 위대한 기록들에 존경심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네. 진짜 깔 수가 없는 선수. 네, 이게 좀 약간 인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된 멘트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그 이 벅찬 감동을 그대로 말한 건데 참.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이 대단합니다. 선수는 정말 그냥- 실력 인성이 그냥 뭐 국적을 떠나서 그리고 팀을 떠나서 네. 그냥 스포츠 팬으로서 또 야구 팬으로서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퍼포먼스를 또 올해 존경이란 말이 그대로 나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타니의 올해 퍼포먼스를 보고 내년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내년 본격적이잖아요. 이도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지명타자 나오면서 네.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 피처로 10승하고 네.
30을 넘어 40 진짜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로. 그 사실 이번 50 하면서 내셔널리그 MVP는 그냥 따놨죠. 한때 린도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말도 안 되는 이게 얘기고. 말도 안 돼.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면 이상할 네, 정도로 그렇죠. 개인 통산 3번째 MVP를 그냥 확정을 졌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자, 아무튼 뭐 스포츠 팬으로서 어제 저녁 밤 정말 벅찬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의 시간이었고, 자, 벅찬 감동을 뒤로 하고 참 찝찝하고 기분이 이렇게 썩 유쾌하지 않은 논란이 지금 대한축구협회를 두고 또다시 지금 이번 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에이전시 자신을 JP 스포츠그룹 대표라고 밝힌 성이 전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전 피에트로라는 인물이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된 의혹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느나르 감독이 있는 상황이에요. 내용을 우선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제 대한축구협회 안타까운 현실에 자기가 폭로라도 해야겠다. 라고 나서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대한축구협회가 에르베 느나르 감독과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 선임 초기에 협상했던 감독이죠. 물망에 많이 올랐던 감독입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감독이요. 지난 월드컵 때 카타르 월드컵 때 사우디 감독이었거든요. 첫 경기에서 이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잖아요.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그렇죠. 맞아. 돌풍을 일으켰었고, 굉장히 최근에 이제 명감독 소리를 들으면서 또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감독인데. 이 감독이요. 월드컵 본선에서 남자 월드컵, 여자 월드컵에서 승리를 한 유일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이 축구 팬들이 기대를 했던 감독인데, 저도 진짜 기대했어요. 초기에 실제 협상을 했던 감독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로에 따르면은 대한축구협회가 느나르 감독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마지막까지 느나르 감독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축구협회가 무례하게 처리하고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연봉, 그다음에 한국 거주 문제 이런 거 다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르나르 감독이 축구협회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축구협회의 기존 주장과는 좀 다른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성 당시 기술위원장이 그랬죠. 르나르 감독이 여러 가지 부대 조건을 내걸고, 그다음에 미팅을 잡으려고 하면은 날짜를 변경하고, 장소를 변경하고, 장소도 프랑스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하자, 그리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했다. 사실 그 얘기는 박주호 의원도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무슨 소리냐, 나는 아프리카에 가 있지도 않았고 그런 요구, 내가 그런 요구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이게 어쨌든 간에 대한축구협회는 박주호 의원도 느나르 감독은 약간 당시에 이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림픽까지는 프랑스 대표팀을 맡아야 되고, 그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정말 한국 축구팀을 맡을지 그 의지도 확실히 좀 느끼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좀 미팅 장소를 옮기고 하면서 이거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약간 느나르 감독의 태도, 에리투드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한 에이전트의 폭로, 물론 이 에이전트의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란 사람이 이 에이전트가 이 르나르 감독의 공식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그걸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인입니다. 주변인.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 이 르나르의 전임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발 더 물러서서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이 부당한 축구협회의 이 대응 방식에 정말 축구 팬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서 이번에 폭로를 한다. 자기가 이제 축구협회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신이 미안하고 해서 자신이 이제 대신 사과를 했다,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물론 이 에이전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로 이렇게 되면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축구협회의 생각하고 이게 지금 느나르 측 생각하고 달랐다는 얘기인데, 완전히 다르죠. 느나르 감독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르나르 감독이 한국 스포츠 조선인가?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박 기자인데 이 사람하고 직접 인터뷰했던 게 있거든요. 한국 감독 너무 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한테도 그러니까 진심이었고 하고 싶어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한국을 너무나 진짜 오고 싶어 했고 이 르나르 감독이 사실 주로 이제 아프리카 감독들 많이 했고 네. 잠비아나 네. 코트디부아르 이 감독이 또 굉장한 이력이 있는 게 잠비아하고 2012년도인가 그 아프리카 대륙의 최대 그 축구 아프리카 네이션스 네. 거기 잠비아 우승시켰죠. 네.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도 우승시켰어요. 네. 뭐 지도력은 검증이 다 끝난 감독.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초기에 이 르나르 감독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본인도 이런 한국 기자들과 얘기했던 거 봤을 때는 분명히 한국 이 팀 맡을 의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아직은 뭐 정혜성 그동안 나왔던 거는 사실 정혜성 기술위원장의 일방적인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르나르 감독이 태도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신뢰할 수 없는 네. 정말로 한국 팀을 맡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배제를 했다고 한 건데. 협회 입장에서는 만약에 올림픽까지는 어쨌든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맡아야 되니까. 그건 맞죠. 그냥 그 시간이 흘러갔는데 르나르 감독이 올림픽 끝나고 그냥 흐지부지 하면은 그것도 낭패니까. 그렇죠. 협회 입장에서도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죠, 당시에. 뭐 이제 그런 주장인데, 이게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맞아요.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또,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진종호 의원이, 이제 이번에 의원이죠. 진종호, 이제 사격 국가대표 네, 사격 출신. 국가대표 출신 네. 진종호 선수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어서 지금, 문화체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근데 진종호 의원이 그동안 축구협회 등 뭐 관련해서 좀 일들을 진행을 해오고 제보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19일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진종호 의원이 지금 조직적으로 축구협회가 맞아요. 사실을 은폐하려는 노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추석 전부터 해서 지금 자료 제출, 뭐 창립 기념일 휴일이다, 뭐. 다음 주에 그 국회 현안 질의가 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네, 네. 24일에. 근데 자료를 내라는데 지금 열흘 동안 묵묵부답이다. 지금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다. 이거 반드시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 보이는 게 정상인가라고 얘기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반드시 이제 국회에서 후폭풍 겪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국회 현안 질의에 정몽규 현 축구협회 회장하고 홍명보 현 감독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맞아요. 해요. 그리고 뭐 전 위원장이었던 정혜성 위원장도 물망에 있고요. 네, 좀 출석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사도 출석 예정이고.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게 현안 질의가. 그런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초기에 이제 약간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 조금 제출하고 지금 추석이라고 쉬기 시작해서. 어제가 추석 연휴 끝나고 어제가 축구협회 창립기념일 휴일이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 그냥 재량 휴일로 오늘도 쉬어. 그래서 추석 연휴부터 이번 주말까지 계속 쭉 쉬면서 지금 화요일이 현안질인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조직적인 은폐에 들어갔다라고 진종호 의원이 지금 경고를 했는데 이게 뭐 글쎄 청문회라고 이름이 붙지는 않았지만 청문회격인 거죠. 네, 증인 선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 됐을 때는 법적으로도 이게 사실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안 내면 이게 사실 검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진종호 의원이 이제 조직적인 은폐라는 표현을 보고 되게 세게 나간다. 되게 세게 나간 거죠. 그래서 했는데 물론 이 선수가 이 의원이 스포츠 선수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몰입하는 것, 더 좀 깊숙이 파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제보도 요청을 했었고 제보를 꽤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내부 제보 이런 거가 사실 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과 같은 사실 축구협회의 대응이라면은 다음 주 화요일 현안 질의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다음 달에 이제 실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축구협회를 두고. 이제 뭐 이 상황이 굉장히 뭐 정치권 문제. 어제 유인촌 장관이 또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체부 장관이 출연해서 정몽규 현 회장의 사연임 시도를 비판했어요. 사실 원래 규정이 그냥 연임만 할 수 있는 2년임까지죠.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거를 뭐 완전히 불법이 아니라고는 나왔지만 자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네. 3년이면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4연임 또 얘기가 나오니까 윤 전 장관도 한 소리를 한 건데 네. 자, 이 감독 선임 문제가 가장 큰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구 팬들이 요구하는 게 정몽규 퇴진과 네. 이런 홍명보 아웃이라는 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홍명보 아웃보다는 그 투명성을 좀 밝혀라. 네네.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그걸 투명성. 밝혀라. 네. 하는데 자, 이 투명성을 좀 밝혀달라는 게 가장 큰 요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원칙과 규정을 정한 게 축구협회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홍명보 당시 전무이사가 재임했을 때 이 규정을 만들었던 건데 본인이 지켜지지 않은 거란 네, 말이에요.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축구 팬들이 분노를 하는 거고 그거를 정당하게 밝혀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축구협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어찌됐든 자료를 전혀 지금 잘 제대로 그러니까 안 이게 내고 뭐 있죠. 글쎄요, 이게 뭐 배임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때부터 사실은 의문투성이 선임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축구협회도 물론 이런 문체부 산하의 네.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렇긴데 다른 협회랑은 다르게 다른 그 어떤 협회보다도 대한축구협회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많이 준 게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뭐 연임 과정에서도 뭐 대한체육회나 이 문체부가 특별히 축구협회에 대해 제재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그만큼 자율성을 준 건데 네. 지금 뭐 이런 600억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이번 국정 현안에서 밝혀질 것 같기는 한데 자기 마음대로 그 축구협회 내부에서 이 600억 이제 사용할 수 있게 자기네들끼리 이제 의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요 축구협회 1년 예산이 1,900억 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뭐 네. 비교가 안 됩니다. 네. 다른 협회 기관들하고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정말 근데 사실 또 다른 어떤 협회보다 회장의 개인 돈으로 많이 그런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기업인 오너들이 축구협회 회장들을 많이 해서 사제 출연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율성과 이런 독립성이 많이 보장이 됐던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썩은 문제들이 네. 이제는 좀 터진 게 아닌가. 네. 자, 아무튼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내부 지금 작은 문제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재정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지금 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가장 팬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한 선임 절차 정당한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는가.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인 이런 감독들을 한국 대표팀에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렇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그냥 국내 내부 감독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냥 들러리 그렇죠. 이런 네. 걸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실제로 이런 에이전트의 폭로도 나오고 네. 제시마시 감독 같은 경우도 캐나다 감독이지만 네. 사실 되게 원했다는 이 맞아요. 꿀담이 네. 들리거든요. 네. 한국 대표팀을. 네. 그러니까 이제 느나르 감독 협상이 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떠오른 인물이 제시마 씨였는데 제시마 씨. 네. 실제로 축구협회에서 제시마 씨를 1순위에 뒀다는 박주호 위원은 제시마 씨가 되는 줄 알고 맞습니다. 있었다고 네, 알고 그렇다. 있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제시마 씨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을 질질 끈 것이 이제 E6 비자, 국내 체류 비자를 그게 하면서 제일 걸림돌이었다. 세금 문제가 48%가 붙으니까 제시마 씨가 48% 세금을 협회에서 부담해라. 내줘라. 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시마 씨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캐나다 축구협회하고 계약을 하게 된 건데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하고 캐나다 축구협회하고 차이가 난다고 제가 또 느끼는 게 캐나다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 못지않게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그런 협회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축구협회가 제시마 씨를 어떻게 잡았느냐? 사실은 선수 구성도 캐나다가 요즘에 떠오르고는 있지만 한국 팀이 훨씬 더 좋잖아요. 뭐 스타트도 객관적으로 많고. 봤을 땐 유럽. 근데 어떻게 제시마 씨를 잡았는가? 캐나다가 대한축구협회가 그 비용 세금이랑 그런 거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캐나다 축구협회가 달려들어서 캐나다의 메이저리그 사커팀이 3개가 있잖아요. 네. 그 메이저리그 사커팀을 전체를 포함하는 약간 고문격의 감독을 맡는 조건으로 메이저리그 사커팀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출연을 했죠. 네, 기업들이 돈을
대기로 한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자란 연봉을 메꿔가지고 제시마 씨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너 이게 잡을 의지가 있었던 건지 좀 그냥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황선홍이나 홍명보 내국인 감독을 어느 정도 내정해놓고 그냥 이 감독 저 감독 외국인 감독은 정말 들러리 협상만 한 것이 아닌지 그 정말 진정성 맞아요. 있게 의지를 가지고 협상한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시마 씨 감독이 결렬되고 네. 그다음에 가장 떴던 게 이제 바그너 감독과 포획 감독이 네, 거스포에. 네, 거스포에 감독은 실제 한국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네. 너무 아쉬웠다. 자기가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바그너 감독 같은 건 이임생 이사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나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잘하고 잘했다. 네. 의욕이 너무 느껴졌다. 네. 근데 결국은 제대로 네, 면접도 안 하고 그냥 끝났죠. 거스포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나고 자기가 되는 줄 알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자기 팀들한테 자 한국 갈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임생 이사가 만나고 한국 돌아와서 밤에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야밤 설득 끝에 그 발표 난 거를 전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포획 감독이.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느나르 감독도 어쨌든 간에 협상 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던 상황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마시 감독도 그 재정 뭐 세금 문제를 좀 지지부진하게 뭐 확답을 못 듣고 있다가 결국 캐나다 간 거고요. 포획 감독 같은 경우에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하고 다른 편을 통해서 홍명보가 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 실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 르나르 감독권관에서 폭로했던 그 전 대표, 전 네. 에이전트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유럽 내 나름 명망 있는 감독들 사이에서 한국 축구협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두 가지 르나르 감독권 그러죠. 제시마 씨나 이 포에 바그너 다 제대로 된 연락을 안 해준 거잖아요. 네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네. 뒤통수 맞은 격이다 보니까 이런 크레딧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이건 어느 정도 사실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어찌됐든 가타부타 이거를 얘기를 빨리 해줘야지 그럼요. 이 사람들도 다음 거취를 네. 생각을 할 텐데 그냥 막연히 안 된다 이걸 얘기를 안 해주고 네. 된다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가 감독을 맡겠냐 이거 네. 다음에도 네. 이 부분은 앞으로의 일도 상당히 한국 저는 그 참 감독이 이게 네, 지금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 축구 황금 세대다 선수들 뭐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클린스만도 깔끔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데려올 때도 이상한 상황이었고 해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해임이 됐지만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억울하게 이상하게 해임된 거라고 클린스만 입장에서 네. 그럴 수 있거든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위약금까지 줘가면서. 그러면은 이제 클린스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좀 이렇게 명성 있는 감독들이 다 한국팀을 맡고 싶어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좀 스무스하지 못하게 다 결렬이 되고 이런 좀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대한축구협회는 처음부터 외국인 감독들은 정말 들러리였던 건지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 의심이 되는 거고. 뭐 국정 그 현안 질문에서 그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홍명보나 황선홍으로 내정을 해놓고 내국인 감독으로 네.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외국인 감독 선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이 유명한 감독들을 데리고요. 내부 증언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진짜 이런 졸속 행정 그리고 원칙과 이런 규정을 안 지킨 건 축구협회가 맞거든요. 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이 나오면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식이면은 그동안 한국식 감독을 맡고 싶어 했던 많은 감독들이 지금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과연 축구협회를 보고 누가 오겠는가? 네. 그리고 저는 또 정몽규 감독이 이렇게 만약에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축구협회는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 문제까지도 참 물이 썩으면은 물이 계속 고이게 되면 썩을 네. 수밖에 없잖아요. 4년이면 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아무튼 참 여러 가지로 참 시끌시끌 안타까운 다른 상황이. 뭐 여러 사격 문제도 나왔고 뭐 배드민턴 협회 배드민턴도 문제도 그렇죠. 나왔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축구에 관한 한국 국민들이 진심이잖아요. 그 남자 그렇기 축구 때문에 대표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이렇게 막 축구협회가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답변서 보내지 않고 그냥 대충 청문회 넘어가려고 생각한다면 뭉갤 수는 없을 것 뭉갤 수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진정호 의원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네, 자, 아무튼 참 이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더 안타까운 네. 그런 마음만 드는 지금 축구협회 상황인데, 다음 주 화요일 이제 현안 질의가 이제 국회에서 있습니다. 과연 뭐 다 정상적으로 출석을 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적절하게 이렇게 답변들을 잘 하게 될지. 한번.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런 국회 청문회 같은 데서 예전에 그 아시안 게임 때 선동열 감독이 야구 네. 대표팀 맡고 네. 참패하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좀 망신주기. 저는 그거 너무 불편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명보 씨 어찌됐든 A 대표팀 감독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사실 그림이 안 좋긴 하지만 그때랑은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협회의 문제 또 이런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그때 이제 손동열 야구 감독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진실이 꼭 좀 네, 밝혀졌으면 맞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홍명보 감독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좀 그것도 안타까워요.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전설적인 레전드. 우리가 키우고 어떻게 보면 만들어 가야 할 감독이 또 이 상황에서 본인이 같이 의도했든 안 했든 네,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조금 이렇게 소비되는 것도 좀 안타깝긴 합니다, 사실은. 네, 축구 팬으로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이들 여러 가지가 안타까운데 다음 주 현안 질의 그리고 다음 달 국정감사까지 네. 좀 어떻게 흘러갈지 상황을 한 달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스포츠의 여러 뜨거운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원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